경찰인 차오가 하수도에서 마약 밀수범을 검거하는데 형인 줄 모르고 검거했지만 그게 형이었잖아요. 뭐 정의로운 경찰이에요. 다 검거합니다. 근데 만약에 거꾸로 이 차오가 형인 걸 알았어. 그래서 눈을 감아주고 풀어줬어. 저희 이제 영화의 법이스타에서 골든 슬럼버를 통해서 가족은 범인 은닉 도피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면 거기서도 강동원의 아버지가 뭐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 차오는 경찰이잖아요.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. 사실 여기에는 이제 또 신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. 그냥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신분이라 함은 뭐 이를테면 의사라는 신분, 공무원이라는 신분, 좀 좋은 의미로 네, 사용이 그렇죠. 되잖아요. 근데 그 형법에서는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예가 되게 많습니다.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뭐 수뢰죄라든지 네. 이런 특수한 법이 있고요. 이 영화에서는 이제 카이가 형이고요. 차오는 동생인데 동생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그쵸. 그러면 범인 은닉도피죄가 과연 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었을 때 뭐 가중되거나 아니면 처벌되거나 그런 조항이 있느냐? 사실 없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차오는 범인 은닉도피죄로는 사실 처벌을 받지 않고요. 대신 이제 처벌을 안 받느냐? 그건 아니고요. 이번에도 또 신분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.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. 예, 그게 직무인데요. 범인을 잡고 체포를 해야 될 이제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를 유기했다 해서 직무유기죄로는 이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또 영화에서 보면 요 카이가 이제 이 마약 밀수 조직에 속해 있어요. 그러면서도 뭔가 좀 독립적으로 일을 해서 이 일본의 마약을 사려는 쪽과 이 중국의 홍콩에 팔려는 쪽 중간에 서서 그거를 받아다가 일본 쪽에 이제 팔면서 그걸 바다 한가운데서 하죠.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대가를 받는 일을 하는데 요런 일, 요거는 또 무슨 죄로 처벌될까요?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마약을 밀수를 하는 입장이잖아요. 그쵸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약을 뭐 조제하거나 판매하거나 유통을 금지하는 이제 마약관리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중국에 있는 조직의 일부를 구성을 하나 뭐 전체를 구성하나 상관없이 범죄 단체를 이제 조직해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죄 이게 이제 적용이 될 거고요. 사실 범죄단체 조직죄는 그 최고형이 사형에 이릅니다.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카이가 밀수로 이제 그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이제 몰수하는 범죄수익 환수법 요 정도가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범죄수익 환수라는 게 기존에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사기로 뭐 등쳐먹는다고 그러죠. 뭐 사기로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들이고 나서 그쵸. 교도소에 몇 년 갔다 오면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뭐 얘기가 많았죠. 뭐 사회에 우리나라 왜 이러냐. 그쵸. 예,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작년부터 조금 강화가 돼서요. 뭐 예를 들면 경찰에는 범죄 수익을 이제 추적하는 전담팀이 꾸려졌고요. 네. 검찰에서는 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독립적인 과가 이제 설치가 되기도 했습니다. 아우 반가운 소리네요. 그 환수. 그래서 다행이다 싶고 자 또 질문 드릴게요. 이 영화에서 보면 이 카이가 출소한 다음에 경찰인 동생을 위해서 다시는 이제 손 안 대! 막 이러면서 원래 조직의 보스가 마약 운송해줘 하는데 아니 하고 거절을 해요. 그랬더니 이 카이의 여자친구를 납치를 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여자친구 루루에게 팔에다가 마약을 주사하는 장면이 나와요. 뭐 하여튼 이것도 처벌 받는 거 맞죠? 예,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. 일단 뭐 제일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마약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여러 명이서 이 여자친구를 납치해서 감금한 요 경우에는 이제 특수감금죄가 적용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 마약을 자기가 투여한 게 아니잖아요. 여자친구가 자기가 투여한 게 아니라 이제 누가 강제로 네. 예, 창이 이제 강제로 창이. 투입했다고 나오는데요. 이게 과연 상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네네.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. 사실요. 예. 그래서 뭐 이게 왜 논쟁이 되죠?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마약을 투여한 이 행위 자체가 상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이제 전통적인 상해 개념에서 조금 더 확대된 건데요. 사실 상해라는 거는 이제 멍이 들거나 이렇게 상처가 네, 네. 나는 걸 보통 상해라고 하지만
수면 장애 뭐 아니면 건강이 좀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 상해로 볼 수도 있거든요. 그쵸. 넓은 의미에서요. 네. 마약을 강제로 투입당해서 영화에 보면 여자친구가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맞아요. 예,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해를 입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상해 입은 거라고 판단이 되면 이 특수감금죄가 아니라 감금치상죄가 되는데요. 사실 감금죄는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예, 아, 굉장히 진짜요? 약한 경우에. 예, 뭐. 그런데 특수감금죄 내지는 이 감금치상죄는 무조건 유기징역 1년 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, 예, 엄합니다. 다행이네요. 예.